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샘 교수입니다. 노량진에서 미술 임용고시와 디자인 공예과 임용고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최근에 시행했던 미술 임용고시 기출해설 및 총평을 짧게 해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문제가 미술 과목의 25학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시험을 보고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답은 다 파악을 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답이 있거나 또는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문제, 그걸 중심으로 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채점하지 않고 묵묵하게 2차 실기, 수업 실현, 면접 준비하는 게 옳으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그냥 마음이 많이 흔들릴 테니까 가채점 하지 않고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실기, 면접 준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채점을 했다 해도 그 점수가 절대적일 수가 없고요. 시험은 또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건 아니고 남들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시험 당일날 저에게 약 한 2시 반 정도 됐을까요? 오후에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런데 공통적으로 미술과와 디자인과가 다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그랬는데, 교수님 시험 잘 봤어요, 시험이 어땠어요? 라고 막 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실수 2개 했어요? 3개 했어요? 다 그랬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한 것만 생각하시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한 게 있어, 잘 쓴 거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 기운이 날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고 이번 총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A형 보겠습니다. A형 아르나임이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태까지 봤던 아르나임이 아니죠. 시각적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은 이 지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가드너를 묶어서 물어본 문제예요. 이렇게 융합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바뀐 트렌드로 보여요. 이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미술 임용고시의 트렌드는 이렇게 융합적 사고, 또 학자를 단순하게 DBA 학자, 내지는 다문화 학자 이렇게만 국한돼서 볼 게 아니고 좀 다 넘나드는, 사조를 넘나드는, 미술교육 사조를 넘나드는 학자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최대한 책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책, 여러분들이 손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책, 예를 들어서 서양미술 같으면 젠슨, 이은기, 곰브리치 이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정답을 찾았고요. 또 미술 용어 사전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사전도 되게 많지요. 미술 용어 사전, 현대 미술 용어 사전, 기타 또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 많은데, 미술 대사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일단 두께 자체가 베개예요. 베개. 놓으면 보는 게 아니라 졸려요. 하여튼 그런 사진도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답은 동일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인정답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 그래서 기억은 지능입니다. 지능. 한간에는 인지라고도 되어 있는데 인지와 지능은 확연히 다르죠. 지능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통합성이고, 참고는 아르나인과 미술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지능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2번 같은 경우는 도판이 낯설어요. 그렇죠? 임용미술은 비록 미술까지만 도판으로 승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문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번, 드로잉 제너네요. 포도나무, 버드나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네, 이렇게 버드나무, 이렇게 구워서 만든 거. 그러면 딱 떨어지죠? 네. 흙에 굵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키워드 확인하시고,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문지르거나 얼룩지게 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명암,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목탄. 그 다음에 자신의 드로잉 작품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게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펜디멘토라고 하는 용어예요. 아주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사전에는 펜디멘토로 나와요. 3번.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해서 기억년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김정희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란을 잘 치기 위한 화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사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미 추사가 써 있어. 그렇죠. 추사가 문란을 추구한 조영민은 고졸한 미감이었다. 그러면서 기억을 쓰는 법. 그래서 이는 가작품의 상단에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상단에 쓰인 인천 안목 기려상 여의라고 되어 있는 서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서체냐?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서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한대 예서입니다. 한대. 이거를 한대 예서, 행서, 그 다음에 해서체를 섞어서 초예, 아주 기이한 글자의 법입니다. 초기 예서체와 섞여 있는 금석학으로 섞은 아주 기이한 글자의 법이라고 추사 선생이 명명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추사가 이름이었어요. 이름. 왜 자, 호, 이름, 어릴 때 부르는 이름 이런 게 있잖아요. 추사가 이름이고 호는 완당이었습니다. 완당. 아주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운필할 때 팔꿈치 들어서 하는 현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엄지, 검지, 중지로 하는 것, 쌍구.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요 도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판.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던 도판이고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한 옛일주의한 기억미술, 비잔틴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란 뜻의 도상인 니은의 모습, 요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말들입니다. 요거를 정확한 용어는 그리스도 판토 크라토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는 우리 미술가가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미술가가 접할 수 있는 용어를 보시면 다른 책에 있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좀 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에 쭉 내려가면 가톨릭 학교의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술과가 가톨릭 성도도 아니고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만물의 주관자가 번역입니다. 번역. 요 부분이. 내지는 전능자 그리스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를,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과연 이걸 우리가 미술과 일반 미술과 학생들이 이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신에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은기 서양미술사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요 이은기 서양미술사, 요걸 우리가 흔히 보는 필독서이죠. 114페이지 보시면 네, 바로 도판 나오죠. 요 도판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고, 본문을 내용 읽어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들이 올해는 특히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 용어들이 우리 미술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종교적인 용어이냐, 혹은 예전에 비잔틴이나 뭐 그 시절의 용어들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냐, 뭐 용어들이 아무 책이나 가져와서 막 이렇게 떠들면 멋있어 보이거나 또는 용어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찾아서 쓸 수 있느냐, 축제위원들도 과연 그 생각을 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용어, 이 도판에 대한 정식 답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상 내지는 예수상,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은기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필독서에 들어와 있는 제목이니까 이대로 쓰시는 것이 맞지, 꼭 이걸 써야만 정답이다 라고 고집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전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이미 아는 답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좀 논쟁이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5번 서술형인데 반가웠죠? 팻 오버린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꾸준히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참 다행스러웠고요. 그래서 팻 오버린 핵심어, 안료는 섬유나 기타 물질의 표면에 부착되고 물과 기름이 녹지 않고 가루인 채로 물 표면에 좀 유색각을 만들고, 염료는 착색이 되는 거죠. 이게 결례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염료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바탕재로부터 한 층씩 위로 겹쳐 칠하는 물감일수록 오일 함량이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정답을 좀 보시면, 유화를 그릴 때 처음 단계에서는 테레핀유로만 물감을 희석해서 얇게 칠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그림이 진행됨에 따라 테레핀유에서 린시드유를 혼합해서 써야 됩니다. 요거 그러지 않으면 갈라져요. 그럼 마지막 점차 린시드유 비율을 아주 높여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탕재로부터 제일 위층에 칠해진 물감이 튼 것처럼 갈라지거나 물감이 칠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는 늘
풀어봤던 거라서 쉽게 풀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르프. 그 다음에 김종영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작가인데 도파는 다른 걸로 풀어봤고요. 자연의 성장과 변성을 조형한 추상조각이다. 올해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느낌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응용해서 써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 형태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생기론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응용력이 있는 분은 쉽게 답을 유추해서 썼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좀 했다가 나중에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생기론, 그다음에 바이오모픽, 불각, 깎지 않는 것, 생기론 내지는 활력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카페라든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언제든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계속 5번, A형 5번, 6번 이쪽이 조각,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가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는 거. 생기론이 나오면 앞으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기계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기론의 반대, 기계론. 그럼 기계론의 대표적인 유파? 그렇죠. 러시아 구성주의 계열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풀었던, 이건 5월달에 풀었던 문제들이더라고요. 특히 조석진, 안중식, 오원, 장승업의 제자들. 그래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업에게 그림을 배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18년 한국 최초의 근대미술단체 서화협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통화법에서 근대화를 모색하던 조석진과 안중식, 서양화 기법, 그 다음에 그 의미와 상징, 소재 이렇게 됩니다. 답은 서화협회이고요. 기억 서화협회. 조석진 작품은 대견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전경은 짙고 후경으로서 옅어지죠. 대상의 의취, 그러니까 전통화라면 대상의 어떤 그 사기, 어떤 신사, 작가의 의, 정 모아서 의취라고 하죠. 의취를 주로 강조했는데 이 의취보다는 뭔가 형사적인 정확성, 뭔가 이렇게 화원과 같은, 그런데 중점을 둔 필선으로만 되어 있다. 조석진 화필이 그렇다. 화풍이. 다시 보더라도 분명히 제목들이나 그림 화풍은 문인 계열인데 그렇다라는 것. 안중식 작품은 조선에 지나간 영화를 그리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일제 연회장 훼손한 경복궁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복궁 앞에 월대가 작년인가요? 이게 조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 오고 가고 사진도 찍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저 뒤에는 경회루 이런 게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5월 달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승업까지 정리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색채학입니다. 루드예요. 이 루드를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아주 절묘하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브럴, 아마 슈브럴 준비한 사람 별로 안 될걸요. 이미 준비를 해서 기억에 남으면 모를까 새롭게 준비한 사람 별로 안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제 슈브럴도 여러 번 준비를 했었는데 슈브럴이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나올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올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어보는 건 간단해요. 용어, 그 다음에 색의 종류, 그 다음에 미출제 니은, 색채 조화에서 이 배색의 특징,
이런 겁니다. 그라데이션이고요. 자연색의 외양 효과를 설명하면서 요게 그대로 루드가 얘기했던 용어예요. 이게 자연색의 외양 효과를 설명하면서 강조한 배색,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자연계 법칙에 합치되는 자연스러운 변화,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브롤의 색채 조화의 대조 원리, 세퍼레이션 컬러는 선명한 윤곽이 강조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스테인글라스처럼 윤곽선, 이렇게 진한 윤곽선 이런 게 보이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속도 괜찮죠? 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고 또 뭐 일주일 동안 지났기 때문에 아주 뭐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비디오 아파트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평소에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백남준, 브루스 나우만, 빌 비올라 이렇게 됩니다. 좀 묘한 현상이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한 명이고 또 제가 낸 문제가 또 하나인데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마다 기억하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 있었나요? 또는 또 다른 문제, 그거 있었나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이제 본인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도를 얼마나 갖고 집중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억이 더 강하냐 약하냐인 것 같아요. 일단 용어, 요건 전체적으로 비디오 아트의 도입 부분, 그래서 비디오 설치 조각이냐, 비디오 테이프냐, 뭐 퍼포먼스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리얼에 대한 내용 요겁니다. 비디오 설치 조각, 단순히 설치 조각하는 것보단 비디오 설치 조각, 그 다음 비디오 테이프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퍼포먼스, 슬로우 모션, 예술은 삶의 죽음,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영적 이미지를 느림의 미학으로 사유하도록 했다. 빌 비올라를 얘기합니다. 촬영을 일반 속도로 하고 그걸 좀 더 빠르게 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기로 돌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랙티브가 가능하진 않은 예술이고요. 화면과 음향을 통해서 관객들이 몰입하게 되는 그러한 예술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여줄 때 굉장히 느리게 보여져요. 불도 천천히 일어나고 물도 천천히 쏟아지고 삶, 죽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술이다. 10번 문제, 조의령 그리고 심사정, 마지막에 우리가 심사정 이렇게 수묵 사이 화조화를 풀어봤던, 물론 도파는 요거하고 좀 다르지만 보기에도, 지금 보시기에도 같은 매화이고 어쨌든 같은 꽃인데 여기 굉장히 진하고 선명한데 여기는 담담하죠. 자, 가매화는 늙은 나무 둥지를 용처럼 했다. 자, 기억을 보면 피력의 일부가 먹으로 채워지지 않게 표현했다. 한 번 나왔던 기출문제. 붓에 찍어서 한 번에 그리는 기법 역시 여러 번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심사정, 꽃의 윗부분을 잘라서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거. 오상고절의 뜻, 나에 나타나는 화풍의 명칭, 그 특징,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아주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일단 비백법, 몰골법, 수묵사이 화조화입니다. 수묵사이 화조화. 문인남조풍이라고 하는데 문인남종화풍, 이거는 산수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인 남종화풍은 삼산수화를 말하는 겁니다. 화조화는 수묵사이 화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징은 첫째, 평담입니다. 평담. 담담하고 맑게 표현하는 것. 선염도 맑게 하죠. 둘째가 담체입니다. 담체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지만 담체는 안료를 사용하되 10개 쓰는 담체법. 그래서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수묵사이 화조화. 자, 남종 문인화풍은 어디에 쓰는 용어다? 산수화에 쓰는 용어다. 요거는 화조화이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요번에 아주 그냥 교육과정 아주 엄청 출제가 됐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너무 또 교육과정을 파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술과 매체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선생님들도 미술과 매체는 다른 건 몰라도 교육과정 공부하기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미술과 매체를 꼭 공부했어요 라고 하던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선택 과목이고, 자, 이제 여기부터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미술과 매체는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미술과 매체는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매체의 장점, 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체에 대해 알아야 될 내용과 탐구 과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매체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 여기 나오죠? 요거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체의 효과에 반응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무엇, 요거인데요. 요거는 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네, 지금 22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매체입니다. 여기 성격, 목표 쭉 나오고 여기 목표에 이 목표 부분에 매체 특성에 대한 원리 탐구, 미적 특징, 표현 가치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표현 방법을 실험하고 타 분야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다음 매체 표현 기술 적용한 작품을 통해서 매체 개방적인 태도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요것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 성취 기준, 내용 체계, 매체의 이해, 그래서 범주의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 부분이죠. 여기에 매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비판적 수용, 요게 기출문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치와 태도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매체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매체 효과에 반응한 태도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뭐를 함양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 그러면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라고 마지막 힌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융합, 비판적 수용입니다. 비판적 수용. 그리고 이제 관찰법에 의한 교사의 주관적 해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이제 교육학적 용어를 써도 정답, 인정답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 상황 하에 관찰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계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방법을 기록해야 된다. 일화기록법, 비교처럼 함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거는 개정, 미술과 매체 교육과정 63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요 페이지는 저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좀 굵게 처리하거나 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면서 페이지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요 페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페이지 숫자를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쇄된 걸 구입을 했다면 요 페이지 앞에 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탐색 단계를 뭐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아주 쉽게 제시가 됐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이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법. 라이팅은 침묵 속에서 진행돼서 개인 사고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발상법. 여기서 핵심은 침묵,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요 말에 꼭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지 한 장에 3개 아이디어를 적고 내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어서 계속 써나간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좀 비슷하면 점수 주겠죠. 탐색한 아이디어를 분석, 정교화, 최선의 선택, 재검토, 보완까지가 아이디어 정교화 요 단계 때 하는 활동이에요. 요거는 아마 칼채점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 부분만. 나머지 여기는 요것만 들어가면 정답 다 줄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형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기출문제, 번호랑 핵심 주제이고요. 요게 제가 올해 만들어드린 문제, 저랑 함께 수업을 공부한 선생님들이 받아서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대체로 하나당 2개, 3개 정도씩은 건드린 상태인 것 같아요. A형은 전부 다. 합격관리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골고루 우선 6월 모고, 또 4월 모고에서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9월, 11월까지 꾸준하게 5월 달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적중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적중은 완벽하게 다 맞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 가만 적중을 했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 간단히 끝내겠습니다.